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구타원 서광덕 교수님의 섹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회보를 우리 문상원님께 보내면서 제가 법어봉독을 안 고치고 옛날 거를 해놨더니 오늘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취업을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묻는 말이 어디 학교 나왔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 자기가 어디 학교 나왔다니까 그 학교 교훈이 뭐냐 그렇게 묻더라네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훈 생각하고 다닙니까? 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교훈을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러더라네요. 자기 학교 교훈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뽑아가지고 우리 회사 다니는데 우리 회사 정신도 모르고 그리고 회사 다닐 거 아니냐. 너는 돈만 알기 위해서 회사 다니려고 그러지 회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런 사람 아니냐. 그리고 안 뽑았다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 원불교에 다닌다 그러면 원불교가 뭐요? 하고 물었을 때에 원불교가 이런데요.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나는 몰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불교 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당에 교당 훈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앞에다가 교분 붙여놓고 옆에다 급훈 붙여놨어요. 네. 담임선생님이 나는 1년 동안 우리 학급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서 급훈을 걸어놓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부임하면서 교당 훈을 걸어놨어요. 어디다 걸어놨냐 그러면 회보에다가 경청 공감대요. 근데 우리 교당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 교당이 몇 년도에 생겼어요? 자료에 의하면 원기 66년이 1981년이거든요. 1981년도에 5월에 서전주교당 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이 금왕교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1981년이 원기 66년 5월에 서전주교당에서 우리 교당을 내렸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를 놓고 보면은 금왕동이 중심이랍니다.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이쪽 전북대 쪽으로 덕진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왕동이 중심이 됐고 그 중심인 금왕동에 교당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교당입니다. 우리 교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집을 언제 지었냐 그러면 원기 72년도에 이 땅을 샀고, 그리고 봉불식은 76년도에 원기 76년을 서기로 바꾸려면 15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76에다 15를 더하면 91년입니까? 1991년에 이 집을 짓고 봉불식을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우리 관사님이셨습니까? 실무적인 땅 사고 집 짓는데 책임을 우리 관사님이 하셨고 회장님은 다른 분이셨군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역사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교당은 교당 훈이 있는데
그거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교훈이 뭐냐 그러면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중요한 행동 양식, 태도, 가치관 등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내세우는 각 학교의 핵심적 덕목이다. 그러니까는 그 학교의 교훈은 그 학생들에게 이런 정신을 갖고 학교 다니시오 하고 하는 핵심적 덕목을 교훈으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 교당부는 우리 교도님들이 이게 교당에 다니시면서 핵심적인 덕목으로 꼭 이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정하는 훈이 교당훈이다. 그 말이죠. 저기가 1885년에 배제학당 알으십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만드는 학교에 그 학교에 교훈은 이렇게 썼다네요. 요기 대자 부유인 여기라. 옛날에는 이렇게 한문을 쓰던 시대라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한글로 말하면 큰 사람이 되려는 자는 남을 섬기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내걸었대요. 이게 배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모이면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뭉쳤다네요. 근데 우리 교당에 오시면 경청, 공감, 배려를 늘 생각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고, 우리 교도님들이 모이시는 데는 경청, 공감, 배려 이 정신으로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신수점을 아주 잘 보는 그 홍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신수를 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정확하게 맞춘다네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선비가 신수점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홍계관 씨가 이렇게 선비를 저 보더니 참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비가 왜 보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말을 안 하시오. 그러니까는 참 어렵네요. 그러더라네요. 그래서 무엇이 어려워요? 어려워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깎아먹었지. 점을 보러 가가지고 보더니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말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당신이 그 살인을 해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을사지요. 그러더라네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살인을 하겠느냐고.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수가 있으면 풀리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참 이 대목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꼭 해보려냐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살인해갖고 내가 평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홍계관 씨가 하는 말이 참을인자를 여러 개를 써갖고 눈에 보이는 데다마다 붙여라고 그랬더니요. 눈에 보이는 데다마다 붙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참을인자를 썼어요. 참을인자가 어떻게 쓴지 아십니까? 이렇게 칼도 밑에다가 마음씨 먼저가 참을인자예요.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다 한문으로 이렇게 붓글씨로 썼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뱀사자를 써갖고 거꾸로 해서 막 기둥에다 타오는데 붙이는 데도 있었어요. 뱀이 그거 보고 오지 마라. 그런데 이 홍계관 씨가 참을인자를 써서 붙이라니까 참을인자를 써서 저기 그 앞에 들어가는 그 기둥에다도 붙였어. 그리고 문에다도 붙였어. 문 열면 보이는 데다마다 붙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부엌에다도 가서 붙였어. 이렇게 사방문에다 붙였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선비가 밖에 외출을 해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으로 이제 저녁에 늦게만큼 와요.
늦게만큼 와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딱 열었어. 안방문을 딱 열으니까 그 방에 자기 부인하고 어떤 이렇게 머리를 묶은 상처 튼 사람하고 둘이 나란히 누워있네. 어쩌겠어요? 살인을 내야겠네. 그러니까 이 술김에 내가 이놈을 가만둘 수 없다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착 들었어. 그래고 이놈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참을인자가 써졌네. 그래도 소용없어. 지금 불났는데 그것이 소용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지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기둥을 보니까 또 참을인자가 있네. 참을인자? 그래도 내가 저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리고는 또 방문을 참 여는데 방문을 열으니까 또 참을인자가 있네. 그래서 그때 하고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홍경환 씨가 나보고 사람을 죽일 그런 수가 있다고 그러더니 내가 이것인갑다 하고 멈추는 순간 자기 마누라가 나와갖고 아이고 인제 오느냐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저놈이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그놈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처제예요. 처제가 머리를 감고 머리를 이렇게 묶고 누워있는데 그것이 술김에 보니까 상투처럼 보였다네요. 한번 들어오면 사람들이 보고 그냥 저기 배를 불 뻔했어요. 근데 참을인자를 놓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살생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고 무사히 그 술을 넘겼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도 경청, 공감, 배려 이거를 어디다 좀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 어디다 좀 이렇게 써놓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청 그러는 거거든요. 경청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도 경청이고 귀 기울여서 듣는 것도 경청입니다. 우리가 말을 왜 하죠? 말을 왜 합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것이 말이거든. 어떤 양반은 귀가 꽉 먹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게 어떻게 해요? 의사 표현을 하려면 글로 쓰더만요. 이렇게 글로 써서 그렇게 보여줘. 근데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훨씬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먹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다?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것 갖고 말을 왜 크게 해요? 작게 해요? 또 왜 말을 그렇게 해라 해요? 그리고 왜 말 그때 그렇게 해요? 말을 갖고 시비를 많이 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인가 하고 봐야 해요. 안 그래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지금 무슨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저 사람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안 들으면 어쩝니까? 안 들으면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째요? 내가 말을 하는데 영감님이 안 들으면 어째요? 우리 아들한테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어째요? 괜찮아요? 어째? 속상하지? 이게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 제가 함나에 있을 때인데 우리 인타원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94살 되셨는데 귀가 안 들려. 그래갖고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이제 전화 소리는 들리시는가 봐. 그래서 전화를 받아.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당신 말만 해요. 그러면 깎아먹었어요? 안 깎아먹었어요? 깎아먹어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 상대방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내 말만 막 해. 그런 게 싸워. 아니,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쭉 듣고 그리워. 네 말이 맞네. 그러면 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내 말만 막 한다니까. 그러니까 싸워요. 저기 이북에 김정은 있지요? 삼촌이 누구냐면 장성택이라고. 근데 처형당해서요. 여기 그 고모부요, 고모부. 그렇죠? 고모부가 처형당한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왜 처형을 했어요? 그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시켰는데 왜?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고? 왜 처형했대요? 응?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오면은 보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이렇게 건성건성 친다고 처형당했대요. 그러니까는 김정은이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 하면은 처형당해요.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 같은 권력이 없으니까 처형은 못 시키지만 속상하지. 내가 말하면 건성건성 듣고 딴짓하고 있으면 속상해. 맞죠? 그래서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거냐 그러면 말을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볼일 보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듣다가 저 화장실을 가 말도 없이. 그럼 말을 하다가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신문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쳐다보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웃어줘야지. 그러지.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소통이 안 되거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은 저 사람이 잘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알고. 그러니까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경청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땅 쳐다보신 분은 경청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다가 딴소리를 해봐. 지금 내가 뭘 전달하려고 전단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있다가 오늘 날씨가 참 맑네. 그러면 제가 말하다가 어떻게 될까? 말이 끊어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자기가 좀 참아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문에 뭐라 그랬어요? 아울러 말하지 말며. 그랬죠?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 모임에서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데 또 누가 나서서 끝나기도 전에 막 말을 하면 그것이 아울러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중자님 계문에 아울러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잠깐 쉬고 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계문을 아직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합니다. 처음에 이 말 끄집어내갖고 내가 이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을 하거든. 그런데 서론하는데 잘라버리면 말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통영을 가서 사는데 통영 사람은 화난 것 같이 큰 소리로 말한대요. 그리고 앞뒷말을 다 잘라버리고 본론만 한다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싸우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렇다냐 그러니까 거기는 시끄럽대 바닷가라.
그리고 그냥 뱃속에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이렇게 하면은 이미 저기가 안 돼야. 그러니까 서론을 빼고 할 말만 탁 하는데 큰 소리로 해야 돼. 그래서 싸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전주는 양반들이 살지요. 그러니까는 큰 소리로 안 하고 자분자분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처음 토막을 잘라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면 이끄는 말 이것이 서론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청부터기거든. 이게 요렇게 해가는데 저기 조당이 어쩌고 요렇게 할 때 누가 말을 탁 해가지고 뺏어버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청을 하려면 우리는 모두를 부처님으로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부처님 말하는데 말씀하시지 말라고 옆에서 그냥 다른 소리 안 하겠지.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계속 다니시면 왜 부처님이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아니 내가 보니까 하나도 부처님 안 같이 생겼는데 무슨 부처님이요? 응? 어찌 그런다고요? 저기 금덩어리가 흙 속에 묻혔는데 그것이 금처럼 보여요? 흙처럼 보여요? 금처럼 보여요? 흙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금이 아니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 부처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흙으로 덮고 있어. 그래서 지금 부처님으로 안 보이고 흙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만 떨어내면 우리는 다 부처님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 경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시달데없는 소리가 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외면하지 말고 아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고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읽어줘야요. 마음을 읽으려면은 잘 들어봐야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이네 이렇게 알겠지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 경청은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누가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급해 죽겠으면은 이것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는 나를 이렇게 마음을 조금 비워놓고 있어야 누가 말하면 이 들어오거든. 그러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조선시대에 우의정을 지낸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해요. 그래갖고 19살에 급제를 했어. 19살에 급제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현감을 나갔거든요. 현감은 군하고 비슷한데 조금 작은 데가 현감이다. 그러면 이제 현감을 나가서 도를 이렇게 샥 순회를 한단 말이죠. 그때 어떤 큰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을 가서 인사를 하러 갔어. 그래서 그 큰 스님한테 보감이들 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네요. 큰 스님이. 그러니까는 이 맹사성이 하는 말이 좀 보감된 말을 해주라고 그랬더니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 그런 소리 하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를 하문으로 자리타요. 그거를 행하시오. 이렇게 하면 좀 품위가 있는 말 같지요? 근데 착하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누가 그런 소리 말고 좀 품위 있는 소리 해달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큰 스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맹사성이 일어났어. 그게 큰 스님이 그래도 왔으니까 차나 한잔하고 가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저앉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찻잔을 놓고
이 큰 스님이 차를 이렇게 따르는데 잔에 넘쳐도 계속 따는 거예요. 예? 아니 맹사장치 앞에다 이렇게 찻잔을 놓고 찻잔을 이렇게 부숴주는데 넘쳐도 계속 따라. 이게 맹사장이 아이 스님 이렇게 넘치는구만 왜 따래요? 그러니까 찻잔이 넘치는 줄은 아는데 당신 마음이 넘치는 줄은 모르는구요. 그랬다네요. 그러니까는 이 맹사장의 마음에는 지 생각으로 꽉 찼어.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말을 해줘도 안 들어가고 넘쳐버려서. 그러면서 큰 스님이 그러더래요. 응?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응? 그것이 그 현감을 잘하는 것이고 그거 하기가 쉬운 말 같은데 참 어려운 말이요. 그러더라네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듣고 발딱 일어나서 나가. 그러다가 문지방에는 머리를 탁 찧었어. 아니 문지방에 머리를 팍 찧으면은 성질나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허리를 굽히셨으면 안 그러셨을 텐데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맹사성이 그때 큰 깨침을 얻었대요. 내가 젊어갖고 젊은 열기로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고개 빡빡하게 세우고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거를 지적받았다 그러고 그 뒤로는 조심했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공감인데요. 공감. 우리말에는 추임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추임새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전주는 판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판소리 할 때는 이산, 저산, 얼씨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소리 한 대목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추임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임새가 뭐뭐 있어요? 얼씨구 잘한다. 어떤 사람은 요새는 잘해요 그러더만. 어이 거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판소리를 하는데 숨을 쉬어가면서 했더니 근데 이게 숨을 쉴 때 가만히 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산 저산 하고 이렇게 쉴 때 얼씨구 꽃이 피면 이렇게 할 때 중간에 이렇게 해주면 궁짝이 쫙 맞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 쉼새가 필요해. 그래야 이렇게 이게 노래 하는 사람도 즐겁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 같지.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요렇게 해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어쩌? 신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임새를 해줘야 신나지. 가만히 있으면 저기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이라 그러죠. 양반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네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코미디언들이 충청도에 와서 공연을 하면 허다 돌아간대요. 왜 그러냐면 코미디언들은 웃겨야 되잖아요. 열심히 웃긴다고 자기 나름으로 막 웃기는데 충청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름으로는 막 웃겨가고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고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겁나갖고 공연을 못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저기 충청도에서는요 교당에서 이제 저기 야외 나가자고 결의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교무님이 이번에는 만덕산으로 가서 법문도 듣고 야외 나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고개를 까딱까딱 한대요. 응? 그래서 교무님이 이렇게 해보고는 아 이거 차 한 대 하면 되겠다. 그리고 버스를 빌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오라는 날짜에 보니까 한 100명 나와. 그래서 열이 팍 받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왜 고개 까딱까딱하고 다 간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안 나갔냐고. 그러니까 왜 언제 간다고 했간데 교무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알아들었다고 했지 내가 간다고 했간데 그런데요. 그런데 전라도 교무님이 이제 야외에 나가자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가요.
거기는 멀은 데 가요, 돈이 있은 데 가요, 없은 데 가요, 이렇게 막 이유를 막 붙인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갖고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랑갑다 그러고 이제 승용차 두어 대 해가지고 가려고 한대요. 근데 조조님들이 꾸역꾸역 가와갖고 한참을 넘어버린다네. 그게 말할 때 의사 표현을 잘 하면 소통이 돼야 해. 그런데 의사 표현 안 하고 충청도 사람 같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이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첫째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들을 때 아, 이런 말씀이시지요 하고 이렇게 한번 되물어. 이게 참 좋은 거네요. 내가 잘 들었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아이고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하고 이렇게 한번 되물으면 그리요 하면은 내가 잘 들은 거고 아니 내가 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다시 말하겠지요. 어떻게 하자고요? 저기를 공감을 할 때 아이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하고 되물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요렇게 그렇게 공감이에요. 우리 저기를 교화단 모임할 때 일기 발표를 하지요. 일기 발표를 안 써봤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요란함이 있었어요 하면은 있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요란함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요란했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발표한 사람을 놓고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 남 보고 잘했네 잘못했나 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평한다고 그래요. 비난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 비난하면은 속상해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 보고 잘했네 잘못했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누가 저기 하면은 많이 속상하시지요. 네? 참 답답하셨지요. 화가 나셨지요. 이렇게 마음을 읽어줘야 돼. 다른 사람이 경계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발표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읽어주자. 이게 공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법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돼. 이렇게 하면 비난이에요. 우리는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 비평, 불평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마음을 읽어줘야. 우리 마음 공부하니까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지금 화나갖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그거 화나셨겠네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화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감은 맞장구를 잘 쳐줘야 된다. 맞장구. 그걸 다른 말로 추임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말하는 사람이 어째 자기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말을 계속하게 돼야 그것이 상담이요. 상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속 터지는데 그 말 들어주는 것이 상담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렇지요. 화나셨지요. 그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세 번째는 배려예요. 배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배려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상대방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손해보고 싶어서 결혼을 할까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 우리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결혼하려면 내가 지금 결혼해갖고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결혼해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결혼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이익이 바람 될 것 같아. 이익이 될 것 같은 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도움이 돼야 되겠지요? 안 그런가? 저 사람이 이익 보려고 나를 선택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을 해줘야 되겠지. 네, 맞아. 이 생각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는데, 아이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돼야 되겠다. 응?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상관이 없어. 못났으면 내가 해줄 일이 더 많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려고 생각했다면, 저 사람이 못났어야 내가 해줄 일이 많지. 잘나봐. 그러면 저 사람 타들 것이 없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러면 장사도 할 때 장사가 내 고객이 왔단 말이죠. 나한테 지금 물건을 사러 왔어. 그러면 하고만은 이렇게 가게 중에 나를 선택해줬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이익을 좀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장사를 하면 어쩔까? 아니 그렇게 장사를 하면 그 사람이 또 올까 안 올까? 말로라도 아이고 왔냐고 이렇게 하면은 따뜻해갖고 또 오고 그리고 이게 이만큼 샀는데 하나를 더 물어 하나 주니까 아이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만큼 이익을 더 줘봐 또 가고 싶지. 이것이 배려예요. 배려. 저기가 스위스의 쥐리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어떤 영감님이 이렇게 그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무엇을 주워갖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 근데 그거를 순찰하는 순경이 봤어. 그리고 이 노인이 무엇을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쏙 넣어버리거든? 이게 물건을 주우면 자기 주머니에 쏙 넣어야 돼요. 주인 찾아줘야 돼요. 그게 그때 그 순찰하는 순경이 아니 뭐를 그렇게 집어서 주머니를 넣었냐고 물었단 말이죠. 주웠으면 주인 돌려줘야지. 그게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니요. 맞는마. 그러니까는 강제로 그거 좀 보자고 그래갖고 주머니를 이렇게 했더니 유리 조각이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왜 유리 조각을 이렇게 주워서 주머니로 담냐 그러니까 이 공원에 애들이 맨발 먹고 막 뛰어노는데 이 유리 조각을 밟으면 이 애들이 못 죽었냐고. 그래서 나는 이 유리 조각을 집어갖고 애들 다치지 말라고. 애들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페스탈로치 됐네. 그래서 지금도 페스탈로치는 애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저기 충청남도 예산에 가면 대흥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의좋은 형제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아서 재산 분배를 해줬어요. 재산 분배를 해줘서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세금을 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독립해서 이렇게 살도록 해서 이제 이쪽에는 큰아들 살고 이쪽에는 작은아들 살고 그래서 돈을 몇 마디씩 이렇게 떼어서 유산 상속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이 되면 농사짓고 어떻게 하냐면 볕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포개 놓으면은 몇 개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10개. 그래갖고 지게에다 짊어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10개씩 이렇게 포개놔요. 포개놔요. 그래갖고 그걸 마르면 지게에다 져다가 집에 와서 탈곡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무렵이 됐는데 큰아들이 이게 큰 형님이니 큰 형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지금
조금 오래돼가지고 살만한데 저 어린 동생은 예? 인자 결혼해가지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예? 그리고 큰아들은 조금 더 주지. 제사 지낸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똑같이 분배를 안 하면 안 된다네요. 요즘은 아들, 딸도 구별 없이 똑같이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딸을 그 시집가면 끝이고 큰아들은 많이 주고 작은아들은 조금 줘. 그게 그 큰아들인 형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는 많이 주었어. 그리고 나는 살만한데 이제 이 금방 결혼은 얼마 안 된 동생은 어떻게 살까? 사야 될 것도 많고 힘들 텐데 그러면서 저녁에 한밤중에 자기 집 논에 그 나락을 짊어다가 동생네다가 논에다가 쌓아놨대야. 그랬는데 그 동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님네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 텐데 나는 이제 결혼해갖고 돈 쓸 데가 없는데 형님이 어쩔까 그래갖고 동생은 그러면 제 논에 있는 그 나락을 짊어져다가 형님 논에다 갖다 놨다네.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 논에 가봤어. 그래갖고 분명히 자기가 들어다가 동생 논에다 갖다 놨는데 똑같네. 하나도 적어지지 않았어. 근데 동생도 나가서 보니까 자기 논에 분명히 그 며느리 없어져야 되는데 똑같아. 참 이상하다. 내가 어저께 꿈속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갖다 놨는데 그러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갖다 놨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똑같아.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저녁에 형님하고 동생하고 같은 시간에 했던가 봐. 딱 만났어. 그래갖고는 어찌 이렇게 지고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한 거요. 그래갖고 둘이 형제간에 부둥켜 잡고 울었대. 아이고 우리 동생 응? 그런 동생이 어딨냐고. 아이고 우리 그런 형님이 어딨냐고. 그래서 의좋은 형제라고 해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의좋은 형제 동네라고 해갖고 비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예산에서는 관광지 만들었어요. 관광지 만들었어요. 서로 그 가져가려면 어찌요? 저기를 큰 형님은 동생을 배려하고 동생은 형님을 배려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유산 주면은 그것이 형님한테 많이 갔다고 재판 걸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의좋은 형제같이 동생이 형님이 더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저기에 보면은 우리 공부에 보면은 3학 공부가 있어요. 3학 공부는 뭐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 세 가지를 원불교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이 수행 방법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우리 본원의 사막이 있고 우리 마음의 사막이 있어요. 마음의 사막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추어. 내가 뭔 생각이 일어나서 잠깐 멈추어. 그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요. 사막 쉬워요. 생각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내가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확 말해버리지 말고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확 말하거든. 아 조금 이따 말하지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서 그래요. 그러거든. 생각이 일어나면 말부터 해버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고 말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나이 들으면 말하다가 잊어먹거든. 그러면 이렇게 말하다가 이 사람 끼어들면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려. 그럼 못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말할 때까지 참아야 돼.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말한다? 아니면 일단 멈춰본다.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것이 수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할 때인가 아닐 때인가? 이렇게 해는 것이 연구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말을 이렇게 경청해갖고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겠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면은 배려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경청, 공감, 배려만 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요새는 저기가 연세가 좀 귀가 잘 안 들린대요. 네? 그러면 어찌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알아듣게 하고 할 때는 어떻게든 귀를 쫑긋 세워서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저기가 이런 뜻이지요, 이런 말이지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공감하고 될 수 있으면 전양반한테 도움이 되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 정신이고, 우리 교당 사람들은 경청, 공감, 배려. 제가 표보에다 맨날 밑에다 써놓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는 90장.